나는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돈이 어디에 줄줄 새고 있는지. 돈 빨리 모으는 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소비 습관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월 200만 원 벌다가 월 2천만 원 번다 한들 돈을 많이 빨리 모을 수 있진 않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행하고 있는 지출 통제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를 사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옷 많이 사지 마라, 월급 들어오면 저축부터 무조건 해라,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밥을 굶지 마라입니다. 돈 아끼려면 굶어도 모자랄 판에 밥을 굶지 말라고? 이 방법은 배달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달 지출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을 많이 썼는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식비가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자취생들은 배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식탐에 있는 편이라 저녁을 안 먹으면 나중에 돼서 더 배고프고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얗게 불태웠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돈 아끼려고 굶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퇴근을 했는데 나중에 10시나 11시쯤 되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나도 모르게 배달 앱을 켜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이 이미 주문을 누르고 결제를 눌러버린 거죠. 자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달하는 게 더 싸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일 건데요. 이게 내가 장을 봐서 재료를 사와도 그 재료를 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배달이 더 싸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먹을지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을 봐왔기 때문에 안 쓰는 재료가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 앱을 안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일주일치 내가 먹을 거를 미리 정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식단을 어떻게 짜냐면 월요일 날에 이 재료를 쓰는 음식을 썼다면 바로 다음날 화요일 날 저녁에 또 똑같은 재료를 먹기에는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 재료가 들어간 메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 재료를 사도 거의 남을 일이 없게끔 메뉴를 선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파나 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요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재료들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유튜브에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파를 샀으면 파를 신문지에 감싸서 넣어 놓던가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를 싸서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보관을 하거나 채를 그냥 먼저 써는 거예요. 썰고 그거를 지퍼백에 평평하게 넣어서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파가 필요할 때 얼음 깨수듯이 파를 깨서서 필요한 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를 한 단을 사도 혼자 사는데도 그 파를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은 배달비가 더 싸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진짜 고정 지출인지 확인하라입니다. 고정 지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게 고정 지출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고정 지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싹 정리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토스 어플 아시죠? 토스 같이 내가 갖고 있는 계좌, 카드에 대해서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이에요. 여기 앱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카드를 써도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가 한눈에 정리가 쉽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골라내 보는 거예요. 먼저 교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출퇴근할 때나 뭐 어딜 이동할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버스, 빨간 버스나 2층 버스 있죠?
있죠. 그런 걸 광역버스라고 하는데, 광역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이동하고 버스를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 그 걸어가는 거리까지 다 합쳐서 거리를 마일리지로 환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고정 지출은 우리가 줄일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져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고정 지출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은 가계부 어플도 많은데요. 저도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려고 한번 깔아봤었는데 자동으로 내가 썼을 때마다 자동으로 가계부에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카드를 사용했을 때 날라오는 문자를 연동해서 바로 가계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은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렇게 카드를 쓸 때마다 문자 오게끔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몇백 원은 들잖아요.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저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카드 어플을 깔았을 때 앱 자체에서 알람으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저는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팁 하나 나오죠. 내가 만약에 카드를 쓸 때마다 문자로 받고 있었어. 그러면 이게 부가 서비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앱으로 알람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들어가서 가계부라는 곳을 들어가 보고 거기에 분석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카드 쓴 내역들 중에서 어디에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그리고 금액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 경조사비, 식비, 온라인 쇼핑, 패션 쇼핑, 생활, 카페 간식, 뷰티 미용, 문화여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교통비에 많이 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문에 SRT를 끊는다고 이렇게 교통비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중에서 내가 만약에 카페에 돈을 많이 쓴다 하면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비도 자동이체로 그냥 달달이 얼마 나왔네 이렇게 확인만 하고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통신사마다 어플이 있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어플에 들어가서 부가 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필요해서 부가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는 부가 서비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해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하루 매일 전략 목표를 체크하라입니다. 이런 엑셀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교통비에는 얼마, 식비에는 얼마, 화장품에는 얼마, 패션에는 얼마, 주거비에는 얼마, 공과금 얼마, 이벤트비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교통비는 10만 원만 쓰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통비를 한 달 동안 10만 원을 쓰는 걸 목표로 했을 때 1일에 5천 원을 썼으면 첫 번째로 5천 원을 쓴 거고 누적이 5천 원 된 거잖아요. 그리고 2일 때 만약에 1,500원을 썼어. 그럼 누적이 6,5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3일째는 3천 원을 썼으면 누적은 9,500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갔을 때 여기 성공 금액 칸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여윳돈의 금액이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썼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는 실패로 이 칸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플러스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원이라도 되면 실패로 이 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목을 추가하시려면 여기 끝에 있는 칸을 쭉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복사 클릭해 준 다음 바로 옆에 쳐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칸 조절하시면 되겠죠. 여기 종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통신비 같이 이렇게 종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월 달만 되어 있는데 2월 달 하려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복사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2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웃 추가해 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파일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편의점을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 습관을 인식을 하시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게 없다면 굳이 편의점을 들리는 습관을 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과도한 이벤트 비용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들끼리 선물할 때도 예전에는 한 5만 원 정도로 기준이 됐다면 최근에는 7만 원, 1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여유가 있어서 진심으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모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받았다 해서 비싼 거 꼭 돌려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 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싼 거 받았다고 내가 비싼 거 주면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그 친구가 저한테 또 비싼 거 줄 거고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인끼리 비싼 거 명품을 생일 선물로 주는 거. 월급이 200만 원인데 애인 선물을 150만 원, 200만 원 훨씬 넘는 금액을 생일 선물로 준다. 그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년 내내 아끼고 아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해주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돈도 안 아끼고 그 생일 선물까지도 몇백만 원짜리를 사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돈 모으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외여행 갈 수 있죠.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행기 값이고 호텔 값이고 어떻게 가세요? 카드 할부로 끊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나요?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남들 다 1년에 한 번씩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 이런 해외여행 가는 습관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료,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등등 너무 많죠. 요즘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결제를 하면 구독료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 될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라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 대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이상을 나한테 질문해 보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계속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구독을 취소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100% 취소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목표 금액이 딱 있어야 돼요. 목표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몇 천만 원을 모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매달 쌓이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그 금액으로 갈수록 돈 모으는 재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도달됐을 때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짠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재테크로 그 돈을 점점 더 몇 배씩 불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굶지 말아요고요. 두 번째가 진짜 고정 지출인지 확인하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엑셀을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목표했던 금액에 부합되게끔 지출을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체크를 해야 된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